부동산 시장에서 신고가 거래를 취소해 시세를 올리는 자전거래 행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계약 취소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시장에선 이 같은 방법이 십수년 동안 지속된 시장 교란 행위라며 제도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동산부의 정창신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거래한 뒤에 계약 취소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게 행동이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 뭐 배액 배상도 있고 계약금 2배 물어줘야 되고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결국은 호가를 넘어서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시장을 교란시키는 게 목적으로 보입니다. 주택 수요자라면 아마 다들 아시겠는데 이사 가고 싶은 단지가 있으면 계속 가격이나 거래 동향 이런 거를 눈여겨볼 텐데요. 신고가 거래가 찍히면 이거 계속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조바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거래가 정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찍히면 직방이나 호갱노노 같은 민간 정보 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러다 실제 신고가와 비슷한 가격대에 거래를 하는 경우도 나오게 됩니다. 시장 교란을 일으키는 일부 사람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런 점입니다. 다만 계약 취소가 모두 시장 교란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했다가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법에서 규정한 계약금 2배를 물어주면 되는 겁니다. 또 일부에서는 거래 과정에서 실제 계약금이 오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만 입을 맞추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게 업계의 목소리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자전거를 막기 위한 방법도 찾을 수 있겠네요? 네. 돈이 오가지 않은 거래만 적발해도 이 같은 시장 교란 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는데요.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의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허위로 신고를 한 사람들이 어떤 벌칙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좌 추적권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그 벌칙을 갖다가 공인중개사 취소라든지 또 이사목의 포상금 이런 강력한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 행위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 후에 등기를 마친 거래를 최종 신고토록 하면 이 거래는 완료된 거래잖아요. 이거 조작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는 말이긴 한데요. 보통 등기는 입주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즘 부동산 계약하면 즉시 입주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기존에 세입자가 있다면 이사 날짜도 맞춰야 하고요. 또 계약 후 3-4달 뒤에 입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를 마친 거래만 거래 실적으로 잡으면 이처럼 신고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이 30일이거든요. 당초 신고 기간이 60일이었는데 이게 기존에 신고 기간이 기니까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어 와서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겁니다. 일부에서는 이 계약 때와 실제 입주 때로 나눠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검증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결국엔 체결한 계약이 실제적인 것이냐 검증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하면 지금처럼 거래 실적으로 남기는 거 외에 실제 입주할 때, 등기 쳤을 때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인증을 한 번 더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정부의 입장도 이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법 거래 단속 본격화하는데 이미 불법 행위 대응반이 있는데 이걸 확대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르면 다음 달 말쯤 될 걸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기존에 있던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이라고 있습니다. 이 조직을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 기존의 불법 행위 대응반은 작년 2월에 탄생했는데요. 이때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방침을 세웠거든요. 이번 주면 그 기간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는 이번 주 토요일이 되는데요. 기존 대응반이 한 15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사실 좀 인력이 부족한 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생길 분석기획단은 이보다는 인력이 2배가량 늘어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 조사에 투입될 인력까지 포함한다면 한 100명가량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해 아파트 거래량이 얼마나 됐나 알아봤더니 총 80만 8천 건가량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단속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아무튼 분석기획단은 이 부동산 거래를 분석하는 일을 할 예정이고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 위반 시 검찰이나 경찰 고발 같은 일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들은 개인의 금융정보나 과세정보를 조회해야 할 권한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를 검토하다가 이상 거래를 발견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네, 뭐 결국엔 시장 참여자들이 이 같은 불법 행위 스스로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게 그리고 저지르지 않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동산부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